할머니, 나 여기 숨으면 아무도 모르겠지? 7살 배기 외손주 민준이가 제 품에 얼굴을 파묻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겁에 질린 새끼 노루처럼 흔들리고 있었고 작은 손은 제 옷자락을 놓칠세라 꽉 움켜쥐고 있었죠. 불과 3달 전까지만 해도 민준이는 제 집에 오면 거실을 운동장 삼아 뛰어놀던 밝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딸애가 재혼을 하고 나서부터 민준이는 마치 다른 아이가 된 것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가장 이상한 건 민준이의 행동이었습니다. 주말을 맞아 제 집에 온 아이는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제 운동화를 벗어 신발장 가장 깊숙한 구석,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밀어 넣더군요. 마치 누군가 자기 신발을 볼까봐 겁을 내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민준아, 신발을 왜 거기 숨겨? 할머니가 예쁘게 정리해 줄게. 제가 신발을 꺼내려 손을 뻗자 민준이는 소리를 지르며 제 손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 할머니, 꺼내지 마. 신발이 보이면 삼촌이 나를 데려간단 말이야. 그 순간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삼촌이라니? 새로 들어온 사위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다는 얘길 들었지만 그 젊은 사돈 총각이 왜 우리 민준이의 신발을 찾는단 말입니까?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겉보기에 완벽했던 딸아이의 재혼 가정, 그 화려한 아파트, 문 너머에서 우리 민준이가 겪고 있는 일은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지옥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62살 평생 자식 키우느라 굽어버린 이 허리를 이제는 손주를 지키기 위해 다시 펴야 할 때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녹음기를 챙겨 들고 딸아이의 집으로 향하던 그날, 제가 마주한 진실은 제 온몸의 피를 차갑게 식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그 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날, 저는 참다 못해 딸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김은주! 민준이가 왜 신발장에 신발을 숨기고 저렇게 벌벌 떠는 거냐? 너 그 집에서 애한테 무슨 일 있는 거 아냐? 하지만 돌아온 딸아이의 목소리는 짜증 섞인 핀잔뿐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좀 그 사람 민준이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그래요? 지난번엔 민준이 생일이라고 백화점에서 제일 비싼 레고 세트까지 사준 사람이야. 엄마가 괜히 선입견 가지고 사람 잡지 좀 마요. 딸의 말대로 사위는 겉보기에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번듯한 직장에 장모인 제게도 깍듯했고 무엇보다 민준이를 자기 친아들처럼 생각한다며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죠. 하지만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사위가 사준 그 비싼 장난감들을 민준이는 손가락 하나 대지 않고 방구석에 그대로 쌓아두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민준이를 데려다 주러 딸아이의 아파트를 예고 없이 방문했습니다. 평일 오후라 사위는 회사에, 딸애는 마트에 갔을 시간이었죠. 거실에는 사위의 남동생, 그러니까 사돈 총각이 소파에 길게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형수님은 마트 가셨는데. 백수라며 형 집에 얹혀 살고 있다는 그 총각은 인사를 하면서도 눈은 민준이를 훑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가 제 뒤로 쓱 숨더니 제 옷자락을 거의 찢어질 듯이 움켜쥐더군요. 사돈 총각, 민준이가 왜 이렇게 총각을 무서워해? 둘이 있을 때 무슨 일이라도 있어. 제 물음에 사돈 총각은 피식 웃으며
민준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준아, 삼촌이 무서워. 삼촌이 너랑 얼마나 재미있게 놀아주는데, 그치? 그가 민준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자 아이의 몸이 눈에 띄게 파르르 떨렸습니다. 마치 전기라도 오른 사람처럼요. 저는 그날 저녁 민준이를 씻기다가 결국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아이가 그토록 감추려 했던 발바닥. 7살짜리 어린아이의 발바닥이 시퍼런 멍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준아, 이거 뭐야? 누가 그랬어? 삼촌이야? 아니면 아빠야? 아이는 입술이 터지도록 깨물며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리고 겨우 내뱉은 말 한마디가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말하면 신발 뺏는다고 했어. 신발 없으면 할머니한테 못 가니까. 나 할머니한테 가고 싶어. 할머니.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완벽해 보이던 새아빠와 사돈 총각이 우리 민준이가 도망칠 수도,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게끔 아이의 작은 발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에 녹음된 지옥의 소리들을 움켜쥐고 미친 사람처럼 딸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 번호키를 누르는 제 손가락이 떨려 몇 번이나 번호를 틀렸지만 마침내 문이 열렸을 때 저는 거실로 뛰쳐 들어가 소리쳤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우리 민준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제 갑작스러운 등장에 사위와 사돈 총각은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사위는 특유의 그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장모님, 갑자기 이게 무슨 무례입니까? 민준이 교육 좀 시킨 거 가지고. 교육? 이게 교육이야? 저는 휴대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실 가득 사돈 총각의 폭언과 민준이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제야 놈들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더군요. 저는 방 안에서 벌벌 떨고 있는 민준이를 끌어안으며 소리쳤습니다. 은주야, 너도 들었지? 내 남편이랑 저놈이 내 자식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들었지? 그런데 말입니다. 제 뒤에서 들려온 딸의 목소리는 제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딸은 녹음 소리를 듣고도 제 쪽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위의 팔을 붙잡으며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제발 좀 가만히 있어. 그 사람 말대로 민준이가 요즘 좀 말을 안 들었어. 애 키우다 보면 좀 때릴 수도 있지. 뭘 이렇게까지 해? 저는 멍하니 딸을 바라봤습니다. 제 딸이 맞나 싶었습니다. 은주야, 너 지금 내 자식 발바닥이 피멍이 든 걸 보고도 그 소리가 나와? 내 남동생이라는 놈이 애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데 그게 들리지도 않아? 딸은 고개를 돌리며 악을 썼습니다. 나 이번에도 이혼하면 3번째야. 엄마가 내 인생 책임질 거야? 민준이도 아빠 필요한 거잖아. 그냥 좀 참으면 지나갈 일인데 왜 엄마가 나서서 내 가정을 망치려드냐고. 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사돈 총각의 매질보다 더 아프게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딸은 자식의 고통보다 자신의 안락한 재혼 생활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제 눈앞에 있는 건 제 딸이 아니라 자식을 제물로 바쳐 행복을 사려는 괴물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배에 아파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악마와 손을 잡았다면 더 이상 제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귀를 꼭 막고 사위와 딸을 향해 낮게 읊조렸습니다. 그래, 내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더냐? 그럼 내 가정, 내 손으로 지켜보거라. 나는 내 새끼, 내 목숨 걸고 지킬 테니. 저는 그 길로 민준이를 안고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딸애가 제 이름을 부르며 절규했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 그 아이는 죽은 자식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저는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제가 꿰매 넣었던 스마트 기기에 녹음된 그 지옥 같은 대화들과 민준이의 피머 든 발바닥 사진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사위는 훈육의 일종이었다며 뻔뻔하게 발뺌했고, 사돈 총각은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며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사돈 총각은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되었고, 방임하고 묵인했던 사위 역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건 딸애였습니다. 끝까지 제 남편을 고소하지 말아달라며 제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저는 현관문을 열어주지도 않은 채 인터폰 너머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은주야, 내가 지키려던 건 가정이 아니라 내 이기심이었어. 민준이 엄마 자격 너 스스로 버린 거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사건이 마무리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제 집에서 함께 삽니다. 처음엔 자다가도 비명을 지르며 깨던 아이가 이제는 아침마다 제 방으로 달려와 할머니, 배고파요 라며 환하게 웃습니다. 얼마 전에는 민준이가 신발장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더군요. 저는 가슴이 철렁해 아이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민준이가 자기 운동화를 신발장 가장 잘 보이는 맨 윗칸에 나란히 놓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나 신발 안 숨겨도 되지? 삼촌 안 오지? 저는 아이를 꼭 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민준이 신발 세상에서 제일 예쁘니까 여기 제일 잘 보이는데 두자. 아무도 못 뺏어가게 할머니가 지켜줄게. 민준이는 이제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습니다. 아이의 발바닥에 있던 시퍼런 멍은 사라졌고 그 자리엔 3살이 돋아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갑자기 말수가 적어지거나 유독 신발을 숨기고 발을 감추는 아이가 있지는 않나요? 어른들의 무관심과 방관이 아이를 지옥으로 몰아넣습니다. 남의 집 가정 사니까 라며 눈 감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한 아이의 우주를 구할 수 있습니다. 62살 할머니가 손주를 지키기 위해 딸을 버려야 했던 이 기막힌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